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생각납니다. 부장님이 시킨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저번 주에 했던 업무 정리, 동료들과 커피 마시기 등 생각해보면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핸드폰도 여러분들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울리는 각종 알람들, 이를테면 카톡, 푸시 알림, 유튜브 등등 말이죠. 하루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켈러 윌리엄스 리얼리티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개발 회사를 일구고 3권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13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의 성공 요인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요소가 꼭 있을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리 켈러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이 중요하다? 라는 착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멀티태스킹.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우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하는 방식인 것 같죠. 하지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나스는 262명을 대상으로 멀티태스킹에 대해 실험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멀티태스킹을 했던 그룹은 모든 일에 엉망이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A라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B라는 일을 하게 되면 작업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B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서 전환에 낭비하는 시간이 최소 25%에서 100%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작업 전환으로 인해서 낭비하는 시간의 평균이 28%나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작업 전환을 하게 되면 먼저 했던 일의 마무리는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감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멀티태스킹이 일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의 단축과 행복감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일만 파고 들어라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뻔한 얘기를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해 현재 하고 있는 직장의 업무들, 여러분들이 원해서 신청했던 핸드폰의 각종 알람들이 다 중요한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얇고 넓은 분야에 쓰다 보면 이에 대한 노력들은 당연히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해야 될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 말고 해야 될 일들로 계속 좁혀보세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한 가지 일로 줄여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일로 다른 일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말이죠. 그러면 매일매일 중요한 일만 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는 착각입니다. 자기관리라는 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결국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성공에 필요한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옳은 습관을 찾아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런던 대학교에서 실시한 습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행동이 몸에 밴 것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평균 66일간 같은 행동을 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습관을 기본으로 하여 더욱 좋은 습관으로 발전시켜 나가 성공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옳은 일 혹은 성공은 무엇일까요?
게리 켈러는 그것에 대해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때 목적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끌었는지, 그것이 이끄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원초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는 자신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옳은 일과 성공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연스럽게 목적의식에서 생기는 행동들이 여러 떠오를 테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해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혹은 옳은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은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볼 것입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 혹은 의지가 끝까지 지속된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배터리처럼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용량에 대해 우리들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력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즉, 의지력을 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의지력은 머리를 많이 쓸수록 금방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으로 치면 속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의지력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지력을 깎아먹는 여러가지 환경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유혹, 감정, 공격성, 충동, 시험, 남들에게 좋은 인상 보여주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중요한 일은 의지력이 최고조에 달할 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간단해지셨나요? 그렇게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 하나의 일을 찾아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해야 될 것들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마지막 결과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리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연습하는 견습생이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마하는 것과 같다. 태권도의 검은띠 수준에서 나오는 창의성은 일단 흰띠 수준의 기본 동작을 모두 익히는 데에서 나온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생산성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라고 함은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톱으로 나무 자르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은 톱을 만져보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톱질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썰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B라는 사람은 톱질의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되는 톱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낑낑댈 것이냐? 아니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을 수소문해서 전기톱을 찾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보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해결 방식이죠.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신은 부정의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할 의지조차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대한 혼란에 대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설명해보자면, 혼란이란 자신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생기는 주변 환경입니다. 아이를 둔 한 부모나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 혹은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그 상황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곰곰이 생각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큰 생각을 가져야 큰 희망을 품고 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삶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작게 희망을 품고 자신의 한계치만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생각지 않는 큰 삶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게리 켈러의 원싱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들께 삶의 동기부여를 풀어봤는데요. 마음이 조금 움직이시나요?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기부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